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주관적인 리뷰를 하는 사람 대호 고라스입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가장 짙은 블루. 이거 예고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면 관계자이기 때문에 나쁜 얘기 하기가 좀 그래.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 영화 예고편을 만들 때 있었던 나의 고민들, 그리고 이 영화 예고편을 만들 때 항상 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나 고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일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우울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거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 없는 이런 삶, 이런 내용으로 쭉 영화가 흘러갑니다. 그 영화 막 중간에 잠깐이지만 주인공이 상상을 하는 세상이 애니메이션으로 잠깐 나오고, 뭐 하여튼 굉장히 처음 봤을 때는 이걸 내가 어떻게 팔지라는 그런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이야기 같다. 이 안에 있는 주인공들의 이 상황이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이 도쿄라는 큰 대도시에 살고 있는 이 20대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 고뇌, 이런 것들이 꼭 마치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끼면서 어느 정도 이거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약간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대도시에 살고 있는 이 20대들의 이런 힘든, 어려움, 이런 거를 예고편에 담을 것이냐, 두 번째, 신지와 미카의 러브라인을 담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모든 고민은 내가 다 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오지랖하게 하다가 결국 초반에는 미카의 멘트, 대사를 통해서 20대들의 절망과 고통, 그런 고뇌를 딱 담고 음악이 이렇게 탁 바뀌는 이 템포, 입을 촥 하면 그 포인트에 맞춰서 그 뒤로부터는 그런 고뇌와 실마리, 이런 거를 마치 신지와 미카 두 사람이 깐의 러브라인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는 그런 느낌으로 30초 예고편을 갔고요. 메인 예고편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거는 멜로 영화인 척, 러브레터나 뭐 이런 멜로 영화인 척을 오지게 해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영화 예고편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단 홍보사가 가지고 있는 이 홍보 전략, 마케팅 전략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케팅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예고편은 완전 다른 스타일로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공평하게 가야 하는 상황 중에서 저는 어느 정도 제 고집을 부린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넣은 건데, 메인 예고편은 홍보사의 뜻에 맞게 멜로 느낌으로 확 가버렸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야 영화가 팔려요.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가 극한 직업이 1000만을 넘을 수 있을까? 못 넘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케팅을 보면은 정말 정직하게 이 영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영화가 뭐 다른 이 영화의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영화의 정말 강점, 이 영화 안에서의 딱 느낄 수 있는 것만 딱 얘기하게 하고 말아버린다. 그런 거 보면 요즘 이 영화 홍보, 마케팅의 추세는 솔직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영화가 구리면 예고편이나 마케팅사나 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영화가 좋으면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 영화가 구리다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 영화 리뷰나 평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필름이 아닌 무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런 게 아니고 무언가 하나 문학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게 되고, 두 번 보면 세 번 보고 싶게 되는 그런 영화죠.
이게 일본의 오리지널 버전의 포스터, 이게 우리나라 버전의 포스터. 뒤에 전단지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더 잘 만들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프로파간다라고 최고의 포스터 회사죠. 거기서 제작한 포스터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은 뭐 남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스텝진들이 이 마케팅을 한데 저는 숟가락을 얹어 그런感じ죠. 그리고 이 예고편에 대해서는 이케마츠 소스케 감독님,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 일본 배급사죠. 일본 배급사의 직원이 미우라상, 이 세 분이 내한을 하셨는데, 이 세 분과 쫑파티 디프리 하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분들이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 이 영화를 접근하는 그 모든 게 되게 진지하신 분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 접근하는 토론의 이 질이 굉장히 무겁고, 쫑파티라 그냥 술 마시면서 가볍게 농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완전 한국 영화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 했고, 한국과 일본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싶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만큼 진지한 그런 분들이었는데, 제 예고편을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저는 아까 여러분들께 얘기했듯이 했는데, 참 그 시장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일단 영화관 자체가 이런 멀티플렉스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동시 개봉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의 생각지 못한대요. 왜냐면 영화관마다 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다 전부 섭외가 동시에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든 영화관들이 뭐 하루 이틀 차이로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마다 이 영화의 마케팅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로 이렇게 한 번에 영화를 팍 홍보한다라는 그런 관념 자체가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영화를 예고편 만들 때는 한국에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다 따로따로 분리돼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고편 제작자나 EPK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 때 요래저래 마음껏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효과음, BGM, 이 주인공의 대사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입 영화를 이 예고편의 한국 버전을 다시 만들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게 이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 BGM, 대사, 효과음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그런 버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분리를 못하니까 막 나중에는 막 분리 안 돼 있는 잠깐 부분을 가지고 막 작곡을 하게 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그런데 이 영화는 굉장히 분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이야기를 했죠. 여기 제작사님이 원소스가 시예요. 이 시를 판매하는 이 출판사가 이 영화를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판사다 보니까 자료나 이런 것들이 더 까다롭게 이렇게 쫙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적인 예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라는 일본 영화를 제가 예고편을 했을 때 똑같은 일본 영화 수입한 영화지만 그 영화는 정말 진짜 예고편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예고편을 보거나 예고편을 만드는 사람한테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 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그걸 추합해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쫙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예고편 만들면 대부분 최소 1000번에서 많게는 10,000번 정도 영화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영화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고편 제작자, 마케팅사 이쪽 사람들은 이 영화에 대한 시선이 더 날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나노별로 이거를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게 되고 남이 뭐 얘기하면 그런 장면이 있었어 다시 보게 되고, 하여튼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숙제죠. 약간 숙제로
이 영화에 대한 홍보를 좀 하자면 20대, 30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영화를 본 걸 통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는 거, 2번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부하는 느낌으로 가서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을 보고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여러분 댓글 꼭 달아주세요. Q&A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서 가장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대우 코라스였습니다.